안녕하세요 여러분. 14장 다차원 배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 배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차원 배열과 3차원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원 배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차원 배열의 특징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은 행, 로우라고 그러죠. 행뿐만 아니라 열, 컬럼이라고 그러죠. 인, 열도 여러 개인 배열, 매트릭스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1차원 배열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같은 경우에 가로 한 줄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앞서 행이라고 그랬죠? 행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행이 여러 개죠? 행이 여러 개이고, 하지만 열은 어떻게 되나요? 열은 세로 한 줄이 열이 되는데, 열은 몇 개? 열은 한 개가 되겠습니다. 아하, 1차원 배열은 행은 여러 개지만 열은 하나인 배열이 1차원 배열이구나. 자, 2차원 배열은 어떻게 되죠?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행이 가로 한 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즉, 행이 여러 개가 있다. 요거는 같네요. 그렇죠? 1차원 배열이 2차원 배열이나. 하지만 열은 어떻게 되죠? 세로 한 줄이 하나, 둘. 열이 두 개네요. 그렇죠? 자, 따라서 2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열도 여러 개인 배열이 바로 2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 정확히 기억하시고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2차원 배열을 활용할 수 있는 예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 명의 몸무게와 키를 저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하나의 행으로, 하나의 로우로 만들어 놓고요. 홍길동, 김철수, 박영희. 로우가 3개가 행이 3개가 되는 거죠. 즉 한 행이 한 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자, 컬럼은 몸무게, 키. 그래서 열이 2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의 열이 각각의 열이 속성이 되게. 자, 그렇죠? 사람 곱하기 속성과 같이 여러 명의 여러 속성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2차원 배열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언을 해줘야겠죠. 2차원 배열의 선언한 문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먼저 자령이 나오고요. 다음에 변수 이름이 나오고요. 대괄호 사이에 행의 크기를 지정해 주는 것까지는 1차원 배열과 같습니다. 하지만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열의 크기, 즉 가로의 크기도 더 추가적으로 지정해 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대괄호 사이에 열의 크기를 추가적으로 더 지정해 준다는 것,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선언을 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개념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세로의 크기가 3, 그러니까 로우가 하나, 둘, 3개 그고요. 가로의 크기, 컬럼이 하나, 2개인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덱스를 잠깐 보시자면, 자, 앞에 있는 인덱스가 먼저 세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즉 로우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0, 1, 2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인덱스가 가로의 위치, 즉 컬럼의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0이고 여기서는 1이 되겠죠. 네, 2차원 배열을 선언해 주셨으면 이제 2차원 배열을 직접 사용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2차원 배열의 원소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변수 이름, 대괄호 사이에 먼저 행 인덱스, 그러니까 세로로 몇 번째 행이냐, 이걸 먼저 지정해 주고요. 자, 1차원 배열은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2차원 배열은 거기다 하나 더 열 인덱스, 가로 위치가 하나 더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로로 몇 번째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 그 순서로 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배열에서는 배열의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소스에 따르자면 i 플러스 한 번째 행이고요. j 플러스 1번째 열. 왜냐하면 0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에 위치한 원소의 값으로 value라는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것이 이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의 개념을 얼마만큼 정확히 잘 이해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소스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루프문인데요. 이중 반복문인데요. 바깥에 있는 포문은 i가 0부터
2까지 0, 1, 2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에 있는 포문에서는 J가 0부터 1까지 0, 1 이렇게 반복문을 수행하겠습니다. 그 내부에서는 2차원 배열의 행 인덱스는 i고 열 인덱스는 j죠. 그게 값으로 밸류를 대입하고 있는데 밸류는 일씩 증가를 하고 있네요. 한 번 할 때마다. 자, 처음에 밸류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2차원 배열 n 소스는 어떻게 값이 채워지게 될까요? 자, 이것을 순서를 먼저 살펴보자면, 자, 제일 먼저 i가 0부터 0, 1, 2 증가하고요. 행 인덱스가 0, 1, 2 증가하고요. 그리고 같은 행 안에서 열 인덱스가 0, 1, 0, 1, 0, 1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행 인덱스, 열 인덱스가 모두 0인 원소의 값은 0이 되고요. 0, 1인 원소는 1, 1, 0인 원소는 2, 점점점에서 2, 1, 최종 제일 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원소는 5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생각해 보자면, 자, 이렇게 지그재그 스타일 되겠죠. 이렇게 같은 행에서는 열이 증가했다가, 그리고 행이 증가했다가, 열이 증가했다가, 헬이 증가했다, 열이 증가했다. 그래서 0, 1, 2, 3, 4, 5가 저장되는 것임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역시 뭐니 해도 0으로 초기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는 중괄호 사이에 숫자 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일 첫 번째 0,0 위치에 있는 원소의 값을 0으로 하고요. 그 나머지 원소는 또 어떻게 되죠? 컴파일러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 0으로 채워주죠. 자, 이런 방법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혹은 아니면 2차원 초기값 목록, 초기값 리스트로 초기화하는 방법인데요. 하나의 행 단위로 이처럼 중간 가로로 감싸진 한 줄 단위의 초기값 목록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0, 1, 2, 3, 4, 5 이렇게 됐으니까 각각의 행마다 0, 1, 2, 3, 4, 5 이렇게 초기화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와 같은 2차원 배열이 있다고 쳤을 때 행이 2개고 열이 3개죠. 2by 3 행렬 2차원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초기값이 9, 7, 5, 8, 6, 4 이렇게 초기값 넣어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앞서 배운 것처럼 하나의 행 단위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9, 7, 5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다음에 중간가로 8, 6, 4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초기값을 넣어주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초기화가 될 것임을 우리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원 배열 초기화 마지막입니다. 아래와 같이 1차원 초기값 목록으로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3by 2, 3 곱하기 2의 2차원 배열이지만 오른쪽에 초기값 리스트 목록을 보면 1차원 배열이죠. 자, 이와 같이 1차원 배열로 줬을 때 어떻게 초기화해야 될까요? 정답은 2차원 배열 초기화할 때 마찬가지로 그 순서에 의해서 초기화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 3by 2니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그리고 행이 3개, 열이 2개지 않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죠? 같은 행에서 열이 증가되고, 그리고 행이 증가되고, 열이 증가되고, 행이 증가되고, 열이 증가되고. 자, 지그재그 순서였죠? 똑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9, 6, 8, 5, 7, 4. 이 순서에 의해서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2차원 배열의 메모리 구조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2차원 배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행이 3개고, 열이 2개인 2차원 배열 생성했을 경우에, 그리고 초기값을 9, 6, 8, 5, 7, 4 이렇게 대입했을 경우에 아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순서에서 이렇게 초기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메모리 상에서는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그래서 놀랍게도 1차원 배열 스타일로 저장이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어떻게 되죠? 네, 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열이다. 그 순서에 따라서 0,0 위치가 오고요. 그 다음에 0,1이 온 다음에, 즉 하나의 행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마지막에 세 번째 행이 1차원 메모리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의 메모리 구조가 이처럼 1차원 배열 스타일로 저장이 된다는 것은 향후에 포인터로 2차원 배열을 포인터로 접근할 때 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웠던 걸 바탕으로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구단 결과를 저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티저 타입의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해야겠죠. int values. 그리고 각 2차원 배열 각 원소에 구구단의 어떤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다 그러면 자, 행 인덱스가 2가 되겠죠. 왜 2죠? 0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4인 경우에는 0, 1, 2, 3 그래서 3 인덱스 3에다가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한 결과를 출력하는 게 되겠는데요. 자, 따라서 프로그램 작성한다 그러면 중첩된 포문을 처음에 한번 이중 포문을 호출해서 구구단을 먼저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중첩된 포문을 이용해서 구해진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몇 장이죠? 네, 14장이죠. 솔루션 14를 하고 자, 14의 두 번째 소스가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그리고 빔 프로젝트 마치. 네, 소스 파일 추가해서 새 항목으로 해서 C++ 파일 선택하고요. 요즘 01.c 네, 소스를 추가하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 소스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 메인 함수를 선언해 주고요. 자, 우리가 먼저 구현해야 될 게 2차 그렇죠? 구구단 값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구구단 계산된 값을 출력하는 두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포문을 중첩된 포문을 돌아야 되죠. 자, 그래서 분기 변수로 필요한 게 i와 j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선언해 줘야 될까요? 네, 구구단 실제 값을 저장할 int values라는 인티저 타입의 9x9 2천 배열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루프를 돌면서 구구단 값을 구하는 소스를 구해 볼까요? 자, 이중 포문을 중첩된 포문을 이처럼 구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중 포문 안에서 int values ij는 자, i 곱하기 j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i는 0부터 8까지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 구분해야 되면 어떻게? i에 1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j에도 1을 더해준 값으로 곱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구구단 내용 계산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구단을 출력해 볼까요? 자, 출력은 어떻게 할까요? 네, 동일하죠. 중첩된 포문이 있고요. 네, 값을 구해진 값을 이처럼 %d 곱하기 %d는 %d 그리고 탭으로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1단, 2단을 해주기 위해서는 1을 더해줘야겠죠. 인덱스 값을는 실제 구해진 값은 int values i, j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실제 int values 값을 출력해주는 소스를 넣고요. 실행을 시켜보면 네, 지금 출력이 됐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1 곱하기 1은 1, 2 곱하기 2는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뭔가 좀 우리가 줄바꿈을 안 해줬다 그렇죠. 그래서 단위 끝나면 여기서 줄바꿈 \n 서식 문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바꿈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예쁘게 줄바꿈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책의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자, 1단이 이렇게 제일 왼쪽에 있고 2단이 있고 3단이 있고 그래서 단 순서대로 이렇게 쭉 출력되는 게 문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출력된 걸 보면 그게 행과 열이 서로 바뀌어 있죠. 자, 이게 1단이 되어야 될 텐데 앞에 게 증가하죠. 그렇죠? 1단 자, 단에 해당되는 게 바로
바로 뒤에 이렇게 행과 열이 서로 바뀌어서 출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할 때 행과 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포문을 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바깥에 있는 루프가 i가 아니라 j가 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루프가 j가 아니라 i가 되면 자,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행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문제에서 했던 대로 1단, 2단, 3단에서 9단까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수학 문제랑 좀 관련돼 있습니다. 어떤 수학 문제냐면 우리 행렬에서 전치 행렬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행과 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전치 행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 왼쪽 이 그림은 오리진 밸류스죠. 그래서 행의 개수가 3개고 열의 개수가 4개인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트랜스포즈 밸류스 그래서 2차원 배열인데 행의 개수가 4개, 열의 개수가 3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위치가 1,2, 즉 첫 번째 행렬에 1,2가 이제 0 베이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괄호를 써서 자 1, 2 위치가 1, 2라 그러면 0, 1 또 처음에 행의 위치가 0, 1이고 열의 위치가 0, 1, 2 6이 되겠죠. 6이 어떻게 6인데요. 자, 오른쪽에서는 2,1 즉 행의 위치가 0, 1, 2고 그리고 열의 위치가 0, 1 자, 이 위치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연산 과정을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소스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습 문제 새로운 또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를 해야겠죠. 그렇죠? 14가 03이 되겠고요. 빈 프로젝트로 해서 프로젝트를 추가를 하고 자, 시작 프로젝트 지정을 해줘야 됐죠. 자, 소스를 추가를 해서 새 항목 C++ 파일 예전 02.c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소스를 먼저 작성해 보았는데요. 일단 분기 변수 사용될 ij 했고요. 그다음에 오리진 밸류스 그래서 3/4 3 곱하기 4 2차원 행렬을 먼저 선회해 줬고요. 그리고 전치 행렬이죠. 4/3 트랜스포즈 밸류스라는 2차원 행렬을 2차원 배열을 선회해 주었습니다. 자, 1차원 값 리스트 스타일로 초기화를 해줬는데요. 혹은 3/4니까 자, 이런 식의 값들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1차원 리스트들의 배열로 3/4니까 행의 개수가 3개니까 잘못됐네요. 그렇죠? 0, 1, 2로 하면 행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4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0, 1, 2, 3이 돼서 하나가 되고요. 4, 5, 6, 7이 돼서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8부터 11에서 3개. 그래서 행의 개수가 3개인 1차원 배열 리스트로 값을 초기화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리지널 밸류스 매트릭스 2차원 배열에 있는 값을 자, 트랜스포즈 밸류스 2차원 배열로 값을 복사를 해줘야 할 텐데요. 자, 이때도 2차원 중첩된 반복문을 쓰면 되겠습니다. i 개수는 3보다 작죠? 작고 나갈 때까지 루프를 돌고요. 자, 중첩된 반복문이 되겠죠? 내부에서 j는 0부터 j는 4까지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가 핵심인데요. 트랜스포즈 밸류스의 자, i, j는 자, 오리진 밸류스의 i, j 이렇게 해주면 행과 열의 위치가 그대로 해서 대입이 되는 게 되겠죠. 근데 트랜스포즈 밸류스는 행과 열이 서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i, j가 아니라 j, i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ji 트랜스포즈 밸류스의 ji 위치에 있는 원소는 오리지널 밸류스 위치한 배열의 ij 위치에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자, 트랜스포즈 값을 2차원 배열에 있는 값을 출력해 줘야 되는데 자, 이때는 트랜스포즈는 행이 4고 열이 3이죠. 그래서 행의 개수를 4, 열의 개수를 3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트랜스포즈 밸류스 값을 i, j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템 문자 넣고요.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한 행이 바뀔 때마다 줄바꿈을 해주기 위해서 서식 문자를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네, 이처럼 4by 3 트랜스포즈 밸류스 배열 2차원 배열이 있는 값을 정상적으로 출력해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다차원 배열은 3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2차원 배열에 높이에 해당되는 차원이 하나 더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차원 배열이 되겠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당장 우리 C체만 하더라도 3차원 배열이 이제 뒤에는 없는데요. 이후에 우리 자료 구조나 혹은 알고리즘 같은 거 할 때 이런 3차원 배열이 사용되고요. 혹은 3D 게임과 같이 이런 3D 작업에서는 3차원 배열이 꼭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차원 배열 변수 선언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배열, 1차원, 2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먼저 자료형이 나오고 다음 변수 이름이 나오죠. 자, 여기는 똑같은데 차원을 선언해주는 이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제일 앞에 높이의 크기 그래서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걸 좀 개념적으로 살펴보자면 제일 먼저 높이에 해당되는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높이 크기 2니까 인덱스 0, 인덱스 1. 그래서 마치 2차원 배열에서 행 단위로 있던 것처럼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있죠. 높이가 있고요. 그 높이 안에 이제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있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즉 3by 4죠. 그래서 행이 3개고 그다음 열이 4개인 2차원 배열이 하나의 높이, 한 높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피지컬한 물리적인 메모리 상태에서 보자면 자, 제일 앞에 인덱스가 높이 인덱스가 되고요. 자, 높이 다 0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2차원 배열의 이터레이션 한 것처럼 0,0, 0,1, 0,2. 즉, 하나의 행 내에서 열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열의 끝까지 왔다 그러면 다시 지그재그로 어떻게 두 번째 행으로 내려와서 또 열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가 쭉 이어지고요. 그게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높이 인덱스가 1이 되겠죠. 그렇죠? 1이 돼서 또 그 안에서 행열 이터레이션을 또 쭉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높이가 1이고요. 높이 인덱스가 1이고 그리고 행 인덱스가 2고요. 2고 그리고 열 인덱스가 3인 요 위치 24 원소까지 이러면 자, 이 3차원 배열의 마지막까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우리 소스를 가지고 좀 더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그리고 3차원 배열의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3dimension.c 소스 파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분기 변수로 사용될 변수 ijk 임시 변수 3개 선언해 줬고요. 물론 0으로 초기화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가 2고요. 행의 크기가 3, 열의 크기가 4인 2 곱하기 3 곱하기 4 3차원 배열이죠. 자, n 소스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물론 인티저 타입이고요. 자, 높이가 2개이기 때문에 초기화를 해주는데 높이가 2이기 때문에 자, 하나, 둘 그리고 하나의 높이에 해당될 때는 안 내부적으로는 또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3by 4죠. 그래서 행의 수 하나, 둘, 세 개 자, 열이 하나, 둘, 셋, 네 개 순서대로 이렇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값을 초기화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3중 포문인데요. 그래서 제일 바깥의 포문 높이가 0부터 0, 1 두 개죠. 그리고 그 다음 행이 0, 1, 2 세 개 그리고 열이 0, 1, 2, 3 네 개에서 3중 루프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린트앱을 통해서 인덱스 값을 출력해주고 최종적으로 값을 출력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시행을 해보면요. 네, 먼저 높이가 0인 거에서 2차원 배열이 쭉 출력이 되고 높이가 1인 거에서 또 2차원 배열이 순서대로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출력되는 게 좀 너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하나의 높이가 끝난 다음에 별도의 줄바꿈을 한번 해주고요. 자, 그리고 같은 높이에서 2차원 배열 출력할 때는 마치 2차원 배열 매트릭스인 것처럼 출력해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인덱스 값을 일단 출력하지 않고요. 실제로 그 해당되는 값만 출력하고 그리고 탭을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이 끝나면 자, 이렇게 줄바꿈을 이렇게 또 해주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실제로 시험해 보면 네, 높이가 0, 높이 인덱스 0일 때 이처럼 2차원 비율 3바이 4 행렬이 하나 출력되고 높이가 1일 때 이처럼 3바이 4 행렬이 또 출력되는 식으로 코딩을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겠습니다.